태풍 하이선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 거제에 가끔씩 이 여풍이 있습니다. 가끔씩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을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했는데요. 그 효용이 어떤 재화를 사용했을 때 이게 하나 둘 사용해 갈수록 그 효용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하나 더 사용하는 거, 하나 더 사용하는 걸 말하고, 그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것이 점점 감소한다.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경제학 개론이 1차 시험 과목에 들어있었죠. 거기에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참으로 참 타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점점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이 배가 많이 고팠을 때는 밥 한 그릇을 먹으면 그게 엄청난 만족이 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그릇은 이제 배가 부른 상태니까 별로 큰 만족이 없고, 만일 세 그릇째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필요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라든지 연인도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고, 또 처음 어떤 성관계라든지 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불륜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옛날에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게 이제 옛날에 어떤 임금이 모거라는 그 물고기를 먹게 돼서 그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아주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고기다 해서, 물고기다 해서 모거가 아니고 은과 같은 그런 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나중에 이걸 자꾸 먹다 보니까 별로 맛이 없는 거죠. 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목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목으로 돌아가라 해서 환목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목어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도루묵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이제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죠.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이런 것도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자동차를 갖는다든지 엄청나게 좋은 기중품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별로 만족도가 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약이라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고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고, 고센의 제2법칙이 있습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여러 개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되도록 소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뭐 먹는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그 한계 효용이 나중에는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먹는 거, 뭐 입는 거, 또는 뭐 친구를 만나는 거 이런데 그 효용이 아주 한계 효용이 제일 마지막에 쓰는 그 부분의 그 가치가 거의 같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유리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인간관계에도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친밀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자신에 대한 친밀도를 100이라고 본다면 나는 나 자신이니까 뭐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자녀, 부모 자녀쯤 되면은 친밀도가 한 90점 되고, 또는 뭐 형제 같으면은 뭐 한 80이나 70, 또 친한 친구 같으면은 뭐 60이나 50, 이렇게 자꾸 이제 친밀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10이나 20, 또 아주 먼 나라에 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 듣보잡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뭐 친밀도가 1, 2 이렇게 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친밀도가 있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을 때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신이 느끼는 가치가 이제 효용이죠. 효용을 또 1에서 100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친밀도 곱하기 효용 해서 그 효용 가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효용 가치가 균등하게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재화를 배분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화에는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내 시간과 노력을 더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떤 치과에 가야 된다. 치과에 가서 치아를 고쳐야 된다. 막 충치가 생겨서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치과에 가는 것은 거의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있는 일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내 자신의 친밀도는 100이고 내가 치과에 가는 것이 효용 가치가 100이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0 곱하기 100은 만이니까, 그럼 내 자녀가 친밀도는 90이라고 보고 치과에 가는 이제 효용이 100이라고 보면은 90 곱하기 100은 결국 이제 9,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그 효용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 치과에 가야 되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친밀도가 이제 1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효용 가치는 100이라 하더라도 1 곱하기 100은 효용 가치가 100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나하고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형제자매는 친밀도를 뭐 한 70 정도 본다면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 치과 치료비를 좀 달라 그러면은 70 곱하기 그 사람 효용가치 100 하면은 한 7,000 정도 되니까 내가 치과에 가는 가치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치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그거 어디 뭐 가서 좀
놀다 와야 되겠다. 그냥 좀 유흥비로 좀 탕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명목으로 나한테 달라 그러면은 내 생각에 이 이제 형제자매가 친밀도는 70인데 그 효용가치 내가 판단하는 그 효용가치는 뭐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10은 700밖에 안 되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치과에 갔을 때 100 곱하기 100이 많이 되는데 배는 그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확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그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또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내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밀도가 그 사람하고는 10밖에 안 되지만은 그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는 100이 아니라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생각에. 그러니까 1000 곱하기 친밀도 10을 하면은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1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 효용 가치란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썼을 때 효용 가치란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이 친밀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는 있지만 이것을 얼마나 그 친밀도를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은 제가 평가하듯이 뭐 나 자신이 100이면은 뭐 부모 자녀는 뭐 90, 형제 자매는 뭐 80이나 70, 친한 친구는 뭐 60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지만은 이게 그 성인의 경지에 오르면 성인이란 것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예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도 자비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친밀도가 내가 전혀 모르는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도 나와 동일시 되는 거죠. 그 친밀도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또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친밀도를 나에 대한 친밀도와 같이 가지는 사람이 결국 도통한 사람이고 성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떤가? 아직 보통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이제 목표를 갖고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사람이 그 보통 의식 상태가 참나가 있고 에고가 있다 그러죠. 에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고 참나라는 것은 이 우주 자체 나의 진짜 본성인데 이것은 나와 남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대사수녀 같은 사람은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지 않습니까? 그 고아들이나 자기 몸이나 구별이 없는 것이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걸 통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또 나와 남에 대한 친밀도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